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쓰긴 하는데 글솜씨가 좀 부족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글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니는 그저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정확한 이유도 없이 매일같이 아버지와 다퉜고 어머니는 어린 저를 잡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너는 절대로 너희 아빠를 닮으면 안 된다. 알았니? 나한텐 이제 너뿐이야. 술만 먹으면 늘 그 말을 하면서 저를 잡고 오시는 어머니를 저는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죠. 때문에 아버지와 이혼이라는 결정을 했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는 건 제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자라면서도 쭉 지속됐고요.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저는 어머니 말씀이라면 다 들었습니다. 일찍 들어오라는 말에 선생님에게 혼나면서까지 집으로 가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늘 강압적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나이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하는 것 때문이었죠. 민구 쟤는 부모가 없으니까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경철이? 걔는 너무 예의가 없어. 부모들이 애를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야. 집에 돈 좀 있고 공부 잘하면 뭐하니? 인격이 그따윈데.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 알았니? 저는 누가 들어도 상처가 될 말들을 하는 어머니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없는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고 어울리지 말라는 말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경철이 진짜 생각 깊고 착해. 나나 민구 형편 알고 얼마나 신경을 써주는데 엄마가 몰라서 그래.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그리고 내가 뭘 몰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이 나이 되면 다 보여. 부모가 없는 거랑 이혼한 거랑은 천지 차이야. 아무리 조부모가 키웠다고 해도 애가 빈티가 나잖아. 구질구질하고 눈빛도 이상하던데? 거기에 경철이는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너희 옆에 끼고 왕노릇하는 거고.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말 듣고야?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내 하고 안 해야지. 그래야 내 아들 아니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진짜 좋은 애들이라고. 과연 그럴까? 너 두고 봐라. 걔들이 지금 내 나이 되면 곁에 있는지. 평생 친구인 척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야.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어. 근데 너 주변에 있는 친구들 상태를 봐라. 어디서 주워온 건지 너덜너덜한 신발이나 신고 다니는 놈 하나랑 비싼 제품으로 친구 기나 죽이는 놈 하나잖니. 걔들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니? 친구들 도움받으려고 만나? 어쨌든 친구들은 그냥 내버려둬. 나 이제까지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어.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약속도 매번 못 가게 해서 그렇게 했고, 작년 친구 생일에도 못 가게 한 것도 참았잖아. 근데 아예 어울리지도 말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어머닌 제 말에 상처를 받은 듯 소주 한 병을 물컵에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더니 너도 결국 너희 아빠랑 똑같아. 엄마 말 한 번을 안 들어주네. 너도 너희 아빠처럼 날 버릴 거야? 내가 숨 막히게 한다고 소리 지를 거야? 그래, 이제 다 컸다 이거지? 하고는 서럽게 울기 시작하시더군요. 그 뒤에는 식사까지 거부하시고 저와는 말 한마디도 섞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마치 제게 목숨을 담보로 시위를 하려는 듯 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일주일 만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건 거짓말이긴 했어요. 친구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친구들과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땐 친구들이 미웠고 정말 어머니 말씀처럼 원래부터 오래갈 사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부모님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제 학창 시절의 마무리는 최악이었습니다. 그저 공부가 최선이고 공부가 전부라는 생각으로 친구 하나 없이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야 했고 외롭게 졸업을 해야 했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학교만 가면 다 잘 될 거고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저 역시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믿었고 최대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두고 볼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대학 신입생 MT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고 밤샘 과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독촉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무시하면 되지 않냐, 전화를 아예 받지 않으면 되지 않냐 조언하는 주변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수를 쓰면 어머니는 한 발 더 나아가는 분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실제로 경찰서나 119 소방대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으니까요. 혼자 있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어머니가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죠. 덕분에 저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 뒤로도 쭉 어머니의 뜻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저 역시 이런 막무가내 행동에 지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외로움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나이에 만나 일찍 결혼을 했던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큰형은 심장병으로 돌이 되기 전에 죽었고 작은 형은 백혈병을 앓다가 6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들었어요. 연달아 아이들을 잃은 부부의 상실감과 오랜 투병으로 인해 생긴 빚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몇 년 뒤에 저를 가지게 됐을 때는 이미 아버지와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골이 깊어졌던 거였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저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고 저만 무사히 자란다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막상 제가 태어나고 어머니가 저에 대한 과한 보호 본능과 집착을 보이자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완벽한 부부가 돼야 한다는 강박에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외도까지 저지르면서 그런 어머니와 헤어지려고 갖은 방법들을 동원했던 거였어요. 그때 받은 상처들과 좌절감으로 어머니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은 어머니를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어머니의 병적인 집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저는 27살이란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는 저보다 4살 위의 연상이었어요. 직장에서 사수로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정말이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예쁘기도 했지만 현명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랑보다는 존중에 더 가까웠고 그 사람과 함께할 결혼 생활은 행복할 거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싫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증오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린 그날 저녁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늙어빠진 여자가 여자로 보이긴 하니? 너 나중에 후회한다. 여자는 무조건 더 어려야 해. 그리고 봐라. 너보다 연봉도 더 높고 직급도 높다며. 그럼 너를 하인처럼 부릴 게 뻔하잖니. 난 그 꼴 절대로 못 봐. 저는 너무 답답해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떤 여자가 홀어머니 모시는 자리에 시집을 온다고 하겠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대견하다, 착하다고 해. 근데 하인? 그럼 엄마는 내가 여자를 하인처럼 부리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차라리 그게 속 편하지. 모시고 살 며느리? 나도 불편하다.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너한테도 반말 찍찍하던데. 눈매도 사납게 생겼어. 분명히 남자 잡아먹을 상이야. 나도 엄마한테 반말해. 엄마랑 내 나이 차이에도 반말한다고. 근데 겨우 4살 위에 나보다 상사인데 반말도 못해? 남편을 존중해야지. 내 앞에서도 찍찍 반말하는데 뒤에선 오죽하겠어? 엄마도 아버지랑 존댓말 안 했잖아. 내가 나이는 어렸어도 그건 기억하거든? 지금 여기서 너희 아빠 이야기가 왜 나와? 그 인간이랑 너랑 같아? 뼈를 통째로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그놈이랑 너랑 비교를 해? 네가 뭐가 모자라서? 네 아빠처럼 돈을 못 벌기래? 아니면 다른 여자를 끼고 놀기래? 어쨌든 엄마는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 반대다. 남편보다 잘난 여자? 난 줘도 싫다. 나 죽어서 눈에 흙이라도 들어가면 모를까. 제발 엄마. 나 그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이야. 한 번 인사한 게 전부인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시끄러. 엄마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럼 너 택해. 그년인지 엄마인지 택하라고. 엄마 그년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년 택한다고 하면 이 엄마가 네 인생에서 사라져 줄 테니까 택하라고. 그리고 그년이 뭐 어때서?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나한테 우아한 그런 엄마가 되어주길 원하면 일찍 쳐봐라. 난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니까. 엄마 제발 어린애처럼 그러지 마. 지금 이게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이게 친구들 선별하듯이 갈라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냐고. 이번엔 나도 절대로 양보 못해. 엄마도 장난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년 택하면 난 아무것도 안 먹고 네 앞에서 확 죽어줄 테니까 알아서 해. 엄마 관뚜껑 네 손으로 닫고 싶으면 말해라고. 그래, 엄마 마음대로 해. 무려 한 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말을 아예 하지 않은 기간이었죠. 제 앞에서는 식사도 하지 않고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술만 연달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을 때 일부러 더 그러시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예전처럼 저자세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친구를 만난다, 안 만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초반에는 단순히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인이기 이전에 때로는 친구처럼 곁에 있어주고 또 때로는 인생 선배로 제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즉, 그 사람은 제가 가지지 못한 걸 모두 채워줬던 겁니다. 솔직한 말로 제게는 친구도 없었고 제대로 된 어른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협박에 가까운 행동들을 모두 무시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때 어머니가 포기를 하더군요. 완전히 그 사람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더는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바보처럼 시간이 흐르면 차차 아내를 어머니가 좋아할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순전히 제 생각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제 결혼을 기점으로 집착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제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집착이었던 거였죠.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회사에 오셨던 것 같아. 아무래도 난 분명히 봤는데 어머니였거든? 날 쫓아다니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어제 저녁에도 본 것 같고.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회식할 때도 언뜻 본 것 같기도 하거든. 저는 당연히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 엄마가? 엄마가 전화는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날 쫓아다니진 않았어. 밖에 나가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편이고. 당신도 그건 잘 알잖아. 특히나 해지면 도둑이나 강도 만난다고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려고 하시잖아. 문단속도 하루에 12번을 할 정도로 불안해하시고.
그렇긴 한데 진짜 뭔가 좀 그래. 누군가 계속 날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고. 그래? 그래도 엄마는 아닐 거야. 절대 아니야. 그런가? 내가 착각했던 건가? 그래. 우리 엄마는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만 알지 찾아오실 분은 절대로 아니야. 요즘 당신 야근도 많고 일이 힘들어서 좀 예민해진 것 같아. 그러게 주말에 좀 쉬라니까.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요즘 내가 좀 피곤하긴 했으니까. 절대 아닐 거라고 몇 번이나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의 말은 진짜였죠. 그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어머니가 제게 수십 장의 사진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초점도 제대로 맞지 않는 흐릿한 사진 속에서 아내는 활짝 웃고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죠. 남자와 단둘이 있는 사진은 사진 속에 딱 5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걸 봐라.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내가 의심이 돼서 얼마간 쫓아다녔는데 이걸 보라고. 이 어린 놈이랑 나이 든 이놈이랑 유독 붙어 있어.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은 저 역시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는 고개를 저었죠. 엄마 아니야. 사진 속의 걔는 내 후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거래처 사람이고 나랑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더구나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거야? 정말 이 사람 뒤를 밟았어? 그래. 왜? 의심되니까 뒤를 밟지. 며느리가 하고 다니는 꼴을 봐라. 몸에 쫙 달라붙은 옷을 입고 화장을 떡칠하고 다니잖니. 향수 냄새는 어지러울 정도에다가 술집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아이, 엄마 진짜 왜 그래?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그럼 그 정도도 안 꾸며? 회사에서 슬리퍼나 끌고 다녀야 되냐고. 애초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술집? 애초에 술집 다니면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어딨어? 그 사람이 치마를 입길래 뭘 하길래. 그냥 바지야 바지. 정장 바지라고. 끼를 흘리고 다니는 게 문제야. 이 사진에서 웃는 것 좀 봐라. 눈웃음 실실 흘리면서 꼴이나 치고 다니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술을 왜 그렇게 자주 먹는 거니? 엄마만큼 자주 먹을까? 회식 가서 어쩔 수 없이 몇 잔 먹는 거지. 난 그 사람 만나면서 한 번도 취한 모습 본 적도 없어. 이런 짓 하지 마. 그 사람이 알면 얼마나 불쾌할지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불쾌한 기분까지 살펴야 되는 거야?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왜 이렇게 변했어? 그년이 나한테 이렇게 대들라고 시키디? 그래?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는 거 싹 다 무시하고 언성 높이는 거야? 그 사람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데? 엄마는 고작... 진짜 해도 너무한다. 당시 아내는 일을 하면서도 살림에도 소홀한 법이 없었습니다. 평일에는 저녁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새벽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밀린 청소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명절이며 어머니 생신까지 제가 평소에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모처럼 저와 단둘이 데이트라도 하는 날에도 늘 어머니 식사 걱정에 맛집에서 따로 포장까지 하며 어머니를 챙겼어요. 어머니가 살림을 못한다며 큰 소리를 내거나 반찬 투정을 할 때에도 제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 말에 소리를 버럭 지르셨죠. 그게 다 연기야. 너희 아빠는 불륜 저지르면서 초반에 튀는 줄 알아? 아니야. 그 인간도 나한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었어. 내가 당해보니까 그 눈빛이며 행동들이 거짓이라는 걸 아는 거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걸 다 알면서도 괜찮다고 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죠. 나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부딪히지 않게 늘 함께 있으려고 했고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제지하는 게 전부긴 했지만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에게 기적과 같이 아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가슴이 어찌나 벅차던지 호흡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슴 한쪽이 무겁긴 했지만 행복함보다는 덜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와 함께 있는 미래를 꿈꾸게 됐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너는 정말 그 애가 네 애라고 생각하니? 저는 어머니 말에 미간을 찌푸리면서 못 들은 척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어 말했죠. 내가 봤다. 그때 친정에 간다고 했던 날 기억하니? 그때 다른 남자랑 웃으면서 아파트 앞에서 끌어안고 있는 걸 봤다고. 엄마 진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 몰아갈 생각이야? 사실인데 어쩌니? 날 못 믿으면 순자 이모 알지? 걔도 봤어. 정말이다. 순자 이모는 아내와 결혼 전에 살던 동네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너무나 구체적인 말과 증인이 있다는 말에 솔직히 흔들리긴 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전화까지 걸어서 확인시켜 주셨고요. 순자 이모는 그날 어머니와 가다가 제 아내와 어떤 남자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본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확실하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그날 길에 주저앉아 울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일로 결혼 이후 아내와 처음으로 다투게 됐습니다. 아내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어머니는 확실하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피하고 싶었던 비겁한 인간이었죠. 어머니의 말을 믿기에는 어머니가 평소에 아내를 너무 싫어했기에 완전히 믿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아내의 말을 믿기에는 그간 어머니로 인해서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저희 아버지처럼 이 집을 벗어나고 싶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칠 수가 없었어요. 멍청하게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 저에게는 끔찍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틀을 외박하고 돌아온 아내가 말하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여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갑자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회사도 무단 결근하더니 이혼? 아내는 저를 한동안 빤히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죠. 예상한 결과 아니었어? 솔직히 어머니, 나한텐 정말 힘든 분이었어. 그런 말을 했어야지. 차라리 분가를 하자고 하든가. 당신도 알면서 묵인했던 거잖아. 불쌍하고 가여운 분이라는 걸 늘 강조하면서. 나도 이해하려고 했고 노력도 했어.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더라. 그럼 조율을 하고 나랑 상의도 하고 그게 우선이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는 건 아니잖아. 아이 유산됐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당신도 믿지 않았잖아, 우리 아이라는 거. 그렇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지만 겨우 부정을 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나는... 우리가 연인이었던 3년 동안 난 당신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결혼한 후에도 이혼 이야기 한 적 없고. 그런 내가 이혼을 입에 올렸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야. 나에게 결혼은 신뢰야. 우린 신뢰가 깨졌고 그러니까 난 당신을 믿고 이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간편하게 협의 이혼으로 하자. 여보, 제발.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알잖아.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 손을 천천히 놓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러더군요. 난 당신 곁에선 더는 못 살 것 같아. 그만하자. 당장이라도 손에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은 모습의 아내를 마주하는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보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아내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짜내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그 소리에 어머니가 나왔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앞뒤 상황을 모르는 어머니는 이틀 만에 돌아온 아내에게 언성을 높이셨죠.
내가 동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닐 거면 결혼을 왜 해? 거기에다가 이젠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에 취해서 내 아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 참 너도 보면 난년이다 난년. 아주 남자를 찾지 못해서 살만 먹고도 남겠어. 독한 년.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 엄만 들어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양심 있으면 이틀 만에 와서 저런 짓 못하지. 에이, 내가 뭐라고 했니? 결혼 전부터 반대한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얼굴만 봐도 저것이 이럴 줄 난 진작에 알고 있었다는 말이고. 아내는 어머니가 지르는 소리를 한동안 듣다가 조용히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겼고 제가 매달려 봤지만 결국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유산 사실을 알리며 서럽게 울고 있는 제게 어머니는 이러셨죠. 유산? 웃긴다. 찔리니까 알아서 나가 떨어진 거야. 다른 놈 씨라는 거 알고 어디 가서 지우고 온 게 확실하다. 정확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진실을 주장하려고 내세웠던 증인인 순자 이모를 찾아갔어요. 말투가 투박하고 거칠긴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었기에 확실히 해두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의 상황을 다시 들었고 아내의 사진을 내밀며 물었어요. 이모, 그때 봤던 여자가 이 사람 맞아요? 순자 이모는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여잔 머리가 짧았어. 뚱뚱했고. 딱 봐도 아닌데? 근데 왜 제 아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땐 확실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아, 그야 결혼식 날엔 제대로 못 받고 머리를 다 틀어 올리니까 머리가 짧은지 긴지 알게 뭐야. 아, 무엇보다 너희 엄마가 그렇게 서럽게 오는데 당연히 그 집 며느리구나 했던 거지. 그랬습니다. 모든 게 어머니의 거짓 연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냥 아파트에서 끌어안은 커플을 보고 제 아내라면서 오열을 했던 거였어요. 이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따졌지만 딱히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머릿속에서는 이미 제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무슨 수를 써서든 증명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애초에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오해는 풀렸고 아내에게도 다시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매달리고 애원했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죠.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이혼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저와 제 어머니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빠지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오로지 아내를 위한 결정이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아내와 이혼을 하자 저는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멋진 이별을 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차라리 어머니를 버릴까 하는 후회도 했고 억지로 잡아두고 싶은 못난 마음도 들더군요. 그땐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은 어머니가 미웠고 보란듯이 죽어버리면 후회라도 할까 하는 독한 마음만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회사에 누구보다 오래 남았고 늘 술에 취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제게 그건 일종의 복수였죠. 어머니 역시도 그때부터는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잡고 애원하듯 말했죠.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10년이 넘었어. 근데 아직도 그의 일을 마음에 담고 있어? 내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너처럼 착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내 소중한 걸 빼앗았으니까 나도 엄마한테 제일 소중했던 아들을 빼앗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 받아들여. 엄마는 늘 그랬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 이제부터 이런 사람으로 살 테니까 괜한 헛수고하지 말고 포기해. 솔직히 그때는 하루도 맨정신으로 있지 못했어요. 깨어나 보면 길바닥일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날에는 경찰서에서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낯선 집에서 깨어나게 됐죠. 그것도 난생 처음 보는 여자의 집이었고요. 한겨울이었는데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머릿속에서는 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만 그려졌습니다. 아무리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도 제 기억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여자는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줬습니다. 자신과 술집에서 만나게 됐고 밤을 함께 보내게 됐다는 말도 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채 있지 않아서 그 여자가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제 아이이니 책임지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문제는 바로 어머니였죠. 저는 그 사람에게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괜찮아요. 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다 이해해요. 저는 전처 역시도 비슷하게 반응했다는 걸 떠올리고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보다 많이 힘든 분인데 정말 괜찮겠어요? 아니면 분가를 하거나.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거 못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모셔야죠. 나중에 후회해요.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힘들면 그때는 말할게요. 됐죠? 전 가족이 많은 걸 좋아해서 그래요. 우린 결혼식을 하지 않고 간단한 혼인신고로 살림을 합치게 됐어요. 제가 사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결혼 운이 타고난 건지 아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결혼처럼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더욱 노력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노력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전처럼 결혼을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역시나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꽤 참는다 싶더니 결국 결혼하고 3개월이 되었을 때 일을 저질렀죠. 아내가 모처럼 생신상을 만들어 놓은 걸 전부 엎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거 미친년이다. 너 피 빨아먹을 년이야. 당장 이혼해. 이혼하라고. 이 집에서 쫓았네. 이에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맛없게 한 건 정말로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상처받아요, 어머님. 그러자 어머니는 눈까지 뒤집으며 소리를 꽥 질렀죠. 너 참 연기 잘한다. 내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밥상을 엎었다고? 어머님, 무섭게 왜 그러세요? 이 미친년이 사람을 잡네.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나가! 내 아들 돈 보고 접근한 건 내가 다 알아. 돈도 펑펑 쓰고 나 개무시하고 죽일년. 너 오늘 잘 걸렸다. 이내 아내의 머리채까지 잡고 흔드는 어머니에게 저는 소리쳤죠. 그럼 엄마가 나가! 피 빨아먹는 건 이 사람이 아니고 엄마야! 엄마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뭐? 그걸 지금 엄마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 엄마, 내가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가 왜 엄마랑 이혼하려고 그런 추잡한 짓까지 했는지. 진짜 사람을 숨막히게 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어서도 그럴 거야? 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더욱 아기에 차서 소리를 질렀죠. 왜? 또 죽는다고 협박하게? 아니면 밥 안 먹으면서 시위라도 하게? 이제 그런 방법 안 통해. 이 사람이랑 내 아이는 이제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엄마 말은 절대로 안 들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혼 이야기 꺼낼 거면 엄마가 나가. 의외로 제가 강하게 나가자 어머니는 더는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도 어머니 말에 크게 상처를 받지 않는 듯 했고요. 이전부터 그렇게 했다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될 정도로 평화로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어머니는 제 앞에 술병과 담배꽁초를 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나 진짜 이번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베란다 구석에 있었어. 이 꽁초 보이니? 얼마 전에 경비가 찾아와서 우리 윗집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뒤지다가 발견했어. 엄마가 폈어? 이제 담배도 태워? 제 반응에 어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죠. 내가 술은 마셔도 담배를 피우진 않어. 너도 잘 알잖니? 네 아빠가 담배 태우는 냄새만 맡아도 얼마나 질색을 했는지. 이거 며느리가 피운 거야. 임신한 애가 말이 되는 짓이니? 담배라고! 저는 당연히 그 말을 믿지 않고 비꼬며 응수했어요. 엄마는 보면 피우는 걸 참 좋아해. 전 저한테는 바람을 피운다고 하더니 이번엔 담배? 그렇게 아들이 결혼한 꼴을 못 보겠으면 나가시라니까? 너 정말 내 말도 이제 안 들어? 이걸 봐라, 술병도 있더라. 몰래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데 이걸 그냥 둔다는 거야? 여기 증거 있잖니. 너 증거 좋아하잖아. 엄마가 마신 거겠지. 엄마가 늘 마시던 거잖아. 진로. 이거 맞네. 사람은 정말 이제 고쳐지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이전보다는 약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내와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갖은 술을 다 쓰셨습니다. 그건 일종의 집착이었고 병이었어요. 나중에는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어머니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죠. 처음에는 절대로 싫다던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착실하게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술까지 끊으려고 노력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결국 제게 그 말을 하더군요. 이번엔 진짜야. 며느리가 글쎄 이 집에 남자를 들였다고. 친척 오빠라고 하는데 아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봤단 말이다. 결국 저는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안 되는구나. 병원에 가서 한동안 좋아진다 싶더니 소용이 없어. 나는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도 엄마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나도 방법이 없어. 이번 결혼까지 실패하고 싶지도 실패하게 두지도 않을 생각이야. 그러니까 아이 태어나면 우리 분가할 거고 엄마는 그냥 아들 없다고 생각해. 알았어?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내가 잘못했다. 그 전에 내가 한 짓은 그래 나도 인정한다. 억지였어. 네가 너무 아깝고 귀해서 내가 그 아이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거짓말도 했고 나쁜 말도 한 게 맞아.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 결혼은 이렇게 불행하고 끔찍했는데 내가 곱게 키운 아들과 결혼한 그 아이만 행복한 게 너무너무 부럽고 질투가 났어. 네가 나한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무서웠고 진심이야. 병원 다니면서 상담하면서 나 반성 많이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엄마 정말로 억울해. 지금 며느리는 달라. 그 애는 네가 없으면 매번 날 무시하고 구박한다. 어차피 내 말은 믿지도 않을 거라고 비웃기도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게 다 내 죄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참았지만 뱃속의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야. 엄마 한 번만 믿어줘, 아들. 소름이 끼칠 정도의 연기였습니다. 이런 연기력이라면 순자 이모가 왜 속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도 같더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어머니를 보는데 토하고 싶을 지경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아내는 아이를 낳고 더 큰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자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저희가 살 집에 놓을 가구를 보러 다니고 있었죠.
그랬기에 더욱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난 그간 충분히 경고했어. 진짜로 우리 따로 살자. 전 거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리는 어머니에게 결국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순전히 저와 아내, 그리고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결정이었기에 후회하진 않았어요.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말렸지만 소용없었고요. 그 와중에도 착한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를 설득했죠. 어머니랑 우리 그리고 태어날 아이까지 함께 살 집 내가 알아봤단 말이야. 제발 화 풀어, 응? 계약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그래? 제발 다시 생각해.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집 알아볼 필요도 없어. 어머니 조만간 다른 집 구해서 내보낼 거야. 우린 그냥 여기서 살면 되는 거고. 저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사실 수 있다고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나중에 후회해. 내가 좀 더 잘해드리면 되는 거야. 나한테 서운한 게 왜 없겠어. 내가 시어머니라도 그럴걸? 서운? 됐어. 엄마는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그런 것도 아내에게 많이 힘들었는지 몸이 차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가벼운 두통을 호소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상태가 심각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원인은 임신 중독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의 조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분만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임신 중독은 혈류 공급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산모는 물론이고 태아에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고요. 전 당연히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고 조산이긴 해도 아이를 분만하는 것은 성공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내였죠. 분만 후에 호전되나 싶었는데 뇌출혈과 간 파열이라는 합병증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아내가 3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거의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꾸준히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 왔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아내였기에 원망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향했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 사람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어도 오죽 힘들었겠어? 엄마가 나 몰래 괴롭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난 거잖아. 맞지? 아니야. 정말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한테만 말했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살짝 했지만 정말이야. 날 믿어줘. 엄마 예전처럼 그런 짓 하지 않았어. 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물어봐도 소용이 없지. 왜? 엄마는 거짓말쟁이니까. 엄마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 결혼 망치니까 속이 후련해? 엄마가 원하는 거 이뤄서 좋아? 아들, 정말 엄마가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슬픈 것보다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야. 그게 지금 가장 미안하고 끔찍해. 알아?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전처와는 다르게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안했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거라고 확신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이 죽었으니 속죄할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남겨진 아이를 잘 키우는 거, 그거 하나였죠.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 아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오려고 했지만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진 않으리라 확신했고 쫓아내버렸죠. 영정사진 속에서 햇살처럼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그때서야 실감이 나더군요. 쉬지 않고 눈물이 흘렀고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죠. 그런데 그때 그런 제 앞에 낯선 남자의 발길이 멈췄어요.
저는 아내를 아는 친척이나 친구인 줄 알고 황급히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와 영정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긴 어딨어요? 제가 그 아이의 친부입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죠. 누구라고요? 이 사람과 교제했던 사람이요. 그 오빠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죠. 남자는 영정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그 광경에 어이가 없었죠.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누구시죠? 누굴 찾아오셨는데요? 제 말에 남자는 심각하게 당황한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친오빠가 아니라 남편이요? 전 그쪽 얼굴 봤어요. 친오빠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남편? 아니 결혼을 한 적도 없는데 남편이라니 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거짓말을 할 상황이 따로 있지. 저 사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외동이라고요. 무엇보다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착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제발 이런 곳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세요. 네? 하지만 전 저 사람과 4년이나 만났어요. 결혼도 약속했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하기로 했었어요. 그 사람이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도 함께 갔다고요. 착각이라고요? 저 이름도 똑같고 애초에 저 영정사진으로 쓴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제 카메라로 찍어준 사진이었다고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속은 뒤집히고 눈은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남자의 설명을 침착하게 다 들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찍는 사진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일정하지도 않고 모은 돈이 없어서 그간 결혼을 뒤로 미루는 상태였다고 했어요. 아내 역시 무리하게 가게를 운영하다가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덜컥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고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받을 유산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남자를 다독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이 붙어서 당분간 친오빠 집에 머물게 됐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에 저희 집 상황을 대조해보니 치매 걸린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였던 겁니다. 이전에 어머니가 제게 아내가 친척 오빠라는 사람을 데리고 집에 왔다는 게 바로 그 남자였던 거고요. 저는 앞뒤 상황이 이상해서 따져 물었죠.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까지 만났는데도 몰랐다고요? 저희 엄마가 이 사람한테 며느리, 아가라고 부르는데 몰랐다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치매 이야기를 들었어도 친척 오빠라고 소개하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말도 말이 되지 않잖아요? 남자는 억울하다는 듯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자기를 딸이 아니라 며느리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오빠의 아내, 그러니까 오래전에 죽은 며느리인 줄 아는 치매 걸린 어머니라고 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하면 화를 내실 테니 친척 오빠라고 말하라고 했고요. 저는 그걸 따랐을 뿐입니다. 지금 그걸 저한테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진짜입니다. 저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갑자기 남편이라니. 증거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그간 나눴던 문자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남자의 말을 믿지 못했고 바로 그 남자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저와 남자 둘 다 친자 검사를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가 친부였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아내는 산부인과 방문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죠. 임신 초반에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주기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가지 않았던 겁니다. 제게는 매번 병원에 다녀왔다고 친정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며 교묘하게 두 집 살림을 해왔던 거였죠. 이건 한참 후에나 알게 된 것인데 아내에게 맡겼던 돈의 대부분도 빚을 갚는 데 활용됐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건 역시 목돈을 챙겨서 이혼을 할 생각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남자에게 말했던 유산이었던 거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막연하게 믿었고 최선을 다해온 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말까지 믿지 않았던 거였죠. 이내 죽은 아내가 제 직업과 돈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까지 밝혀졌을 때 순간 하늘이 빙글 돌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됐죠. 이전보다 수척하고 주름이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아, 넌 아무 잘못 없다. 네 탓이 아니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엄마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부모가 지은 죄는 자식이 받는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어. 엄마는 정말로 평생을 속죄하면서 살 거야. 내가 미안하다. 어머닌 제가 퇴원을 할 때까지도 제 앞에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술도 완전히 끊고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으셨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바로 3달 전에 어머니는 제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소개? 됐고 절대로 싫어. 엄마, 나 평생 혼자 살 거야. 이제 나 얼마 안 있으면 50대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엄마 아들은 절대로 결혼은 안 해. 50은 무슨 50이야. 아직 한창이지. 그리고 언제까지 혼자 있을 순 없잖니. 엄마 소원이야. 사기 결혼 당한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젠 지난 일이잖니. 이제 너도 나 편한 건 알고. 엄마 다신 그런 짓 안 해. 응? 엄마. 이제 억지는 안 부린다고 했잖아. 어? 약속했지? 그야 그렇지.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는 없어. 절대로 누굴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진심으로. 저는 당연히 단칼에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개하려던 사람이 제 전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왔다고 하더군요. 전처는 저와 헤어진 이후 쭉 혼자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전처에게 어머니가 용서를 구해서 제 앞에 데리고 온 거였고요. 또 전처는 제 이전의 상황과 사기를 당했던 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이전과 다름없이 저를 이해하려고 하더군요. 술 한잔 함께 하면서 그간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제 입으로 털어놨죠. 그러자 그 사람이 절 보면서 그랬구나. 당신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하는데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눈물이 닭똥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첫 번째 결혼에서 아내를 잃은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전처럼 나 당신 절대 안 보낼 거야. 비굴하다고 구질구질하다고 해도 상관없어. 세상에 멋진 이별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랑 다시 결혼해줘. 진짜 잘할게, 응? 그렇게 현재 저는 아내와의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이미 한 번 했던 결혼식이긴 하지만 어머니의 응원과 축복을 받으며 한 번 더 하기로 했거든요. 나이살이라 잘 빠지진 않지만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멋진 신혼집도 알아보고 있답니다. 이전과는 출발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난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없다. 나 혼자 따로 살 거야. 돌이켜보면 어릴 때는 가족들이랑 살고 성인 돼서는 남편이랑 살고 이혼하고 아들이랑 살면서 나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번엔 좀 혼자 살아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가구도 직접 선택하고 내 밥만 차리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란다. 당연히 아내는 반대했죠. 어머님 혼자 못 살아요. 무섭다고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땐 안 해서 그런 거지 지금은 잘하거든. 어쨌든 안 된다고요. 저희랑 그냥 같이 살아요.
나중에 오고 싶다고 해도 못 온다고요. 아니, 싫다니까? 너 지금 시애미 말 무시하니? 네, 무시해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젠 어머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때는 저도 어렵고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각오하세요. 어머, 얘가... 이전과는 달리 약간 투닥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솔직해졌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저 역시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어렵더라도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네요. 그러니 이 글을 들어주시는 다른 분들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자신을 단정지어 틀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까지 몰랐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의 길고 서툴기만 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을 모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